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할게요. 지난번에 했던 거 재탕도 좀 있고 논문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려고는 하는데 제가 비록 이제 복붙은 해 놨지만 사실 다 관심 없고요. 일단 간단한 것만 다시 리마인드를 하면 어떤 그래프가 기본이고, 그래서 이제 그래프의 어떤 엣지를 이제 표현하도록 하는 이제 매트릭스가 이제 있고, 그리고 그 매트릭스로부터 어떤 디그리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해서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고 저쩌고 이제 차포를 다 떼고, 이제 저희가 그래프 라플라시안이라는 거를 이제 소위 이제 호치 라플라시안이라는 용어로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 레코드가 되어 있고 지난번 노트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그거 다시 참고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핵심이 어차피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어떤 것만 보고 넘어가시냐면, 차포를 다 떼고 나니까 우리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혹은 매니폴드에서 봤던 라플라시안과 지금 요 그래프 라플라시안을 정의한 게 호치 라플라시안으로서 같은 센스에서 정의가 되었고, 센스가 같고, 어떤 힐베르트 스페이스 간의 어떤 D랑 D 스타를 합성하는 센스에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래프 라플라시안을 구해보니까 다음과 같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어떤 함수 f를 집어넣었을 때, 물론 여기서는 이제 파이나이트의 밸류를 받지만 이런 형식으로 이제 생긴다. 그래서 그냥 일단 눈으로 그냥 이렇게 생긴다 정도로만 갖고 그냥 시작을 하고 싶어요. 괜찮으시죠? 해석은 지난 시간에 이제 뭔가 했다 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된 얘기는 어디까지냐, 예를 들어서 매니폴드에서의 라플라시안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보자고 했냐면,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랑, 이거 오늘 필요한 설명 아닙니다. 그리고 디스타라고 하는 어떤 어드조인트 오퍼레이터의 합성으로서 우리가 라플라시안을 정의한 거와 똑같이 그래프 라플라시안 자체도 똑같은 프레임워크에서 정의를 했다라는 것까지가 현재 저희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인 프레임워크가 같다는 것뿐이지 그 두 개가 상관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말 전달이 되나요? 그래서 일단 뭘 하고 싶냐, 두 개를 연결을 짓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좋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얘기를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제 그래프 라플라시안이나 라플라스 벨트라미 오퍼레이터가 이제 전부 다 D랑 D스타의 합성인 호치 라플라시안으로서 정의를 했고, 그때 이제 그래프 라플라시안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떤 센스에서 관계가 있는지를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참고하는 것은 요 첫 번째 문헌인데, 이게 제일 잘 적어놨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문헌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응용한문 하시는 분들을 설명할 때 어려운 부분이, 여기서 쓰인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백그라운드를 정말로 알려면 리마니안 지오메트리를 전부 다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적절히 블랙박스로서 숨기는 게 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에서 약간 내가 모르는 거는 아니구나 싶으면서도 실제로 이제 어떤 디테일에서 좀 피해가야 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최대한 좀 피하는 쪽으로 노트를 좀 썼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가정을 할 거냐면, 그래프 라플라시안에서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이거예요. 그래서 요 매트릭스가 기본이면 요 매트릭스로부터 이 디그리는 정해지기 때문에 얘를 결정하는 게 결국엔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뭘로 결정할 거냐면, 다음과 같은 이제 커널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도입을 할 거예요. 도입을 할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이게 반드시 필요해서 가정을 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필요해서가 아니라 적절하게 그냥 그래프 라플라시안으로 근사되는데 좋은 가정을 그냥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티마이징 되어져 있는 가정들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거 그냥 다 걸어놓는 것으로. 그래서 어떤 K라는 함수는 파지티브 밸류를 받아서 어떤 논 네거티브 밸류로 가는 어떤 논 인크리징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떤 가우시안 같은 걸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2번 이상 미분 가능하고, 그리고 2번 미분한 것들이 다 이제 연속인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적절히 가우시안 타입으로 그냥 바운드가 이제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히 가우시안으로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제 적절히 제로로 이제 DK가 개런티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가우시안 함수를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K라는 지금 잡아놓은 커널 펑션에다가 적절히 스케일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H라고 하는 이제 이걸 밴드위스라고 부른다고 논문에서는 인용을 했는데, 그냥 파지티브 파라미터를 도입해가지고 그냥 일종의 이제 지금 범위를 그냥 확장해 주는 거죠. 원래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었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얘가 이제 T 프라임이면 이제 이 레인지를 이제 의미 있게 뭔가 적절히 바꿔주는 그냥 그 역할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사용된 건 이 커널 펑션이라는 것밖에 사실은 없고요. 얘기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최대한 직관적으로 설명해 보려고는 L은 써볼게요. 근데 불편하신 것들은 알려주세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지금 이제 목적은 라플라스 벨트라미 오퍼레이터랑 그래프 라플라시안의 근사에 필요한 이제 세팅을 설명하고자 하는 건데, 매니폴드니까 기본적으로 리마니안 매트릭이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마니안 매트릭은 각 포인트마다의 그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이너 프로덕트를 지칭하는 노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가 있으니까 그 어떤 벡터들 간의 크기랑 어떤 이렇게 벡터의 크기랑 벡터 두 개 간의 각도를 이제 모든 포인트마다 거기서 정의되는 벡터들에 대해서 잴 수가 있는 상태예요. 그걸 이제 리마니안 매니폴드라고 일단 부르고 그리고 어쨌거나 얘도 어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M이라는 게 불편하시면 그냥 대놓고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생각하시면 돼요. RN이라고 그냥 여기시면 돼요. 그리고 G는 그냥 다 프로덕트를 그냥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그 매니폴드에다가 어떤 메저를 하나 준다. 그러니까 실제로 프로바빌리티 메저 같은 걸 사실은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메저가 사실 있으면 저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 가우시안이라는 덴시티 펑션을 따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노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저가 주어져 있으면 이게 사실 디스트리뷰션을 지칭하는 것이고 메저가 이제 있으면 여기가 원래는 이게 G가 다 프로덕트이면 여기가 그냥 1인데 이게 매니폴드 버전에서는 얘를 붙여줘야지만 이게 매니폴드에 대해서 코디네이트 차트에 대해서 그 호환이 됩니다. 사실은 요거를 그 이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 쪽으로 가져가서 해석할 수도 이제 있는데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에서 오늘 그런 얘기는 안 하겠고 여기가 이제 그 RNA에서의 그 메저예요. 그래서 이 함수가 이 P를 이제 덴시티라고 이제 부르면 얘가 이제 실제로 가우시안 펑션 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P 곱하기 어떤 DX, 이게 DX를 해주면 그게 정확하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그런 녀석이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웨이트를 주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논 네거티브 밸류를 이제 주고 그랬을 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라플라시안을 그레디언트의 다이버전스로 정의했던 거 아마 이제 기억하실 수 있어요. 라플라시안을 원래는 어떤 그레디언트랑 다이버전스 합성한 걸로 정의를 했는데 그래서 S가 0이면 여기가 그냥 1이라 가지고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했던 라플라스 벨트람이었는데 그걸 조금 일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덴시티를 가지고 와서 프로바빌리티 덴시티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제 S승을 해준 거를 곱하고 나누는 것으로 이제 정의를 해서 S가 제로일 때가 우리가 봤던 그 라플라스 벨트라는 오퍼레이터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 그 펀더멘탈한 팩트가 하나 들어가는데 이제 존 내시가 게임 이론으로 그 경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존 내시가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기하학에서 가장 훌륭한 업적을 남긴 것 중에 하나가 이 첫 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첫 줄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만 해도 사실 공부량이 많이 필요한데 뭐라고 가정을 언제나 할 수가 있냐면 저희가 준 거는 리마니안 매니폴드인데 그러니까 어려운 공간이잖아요. 로컬하게만 어떤 볼을 RNA 볼이랑 비슷한 그런 공간인데 언제나 이 매니폴드는 그 큰 유클리드 공간에다가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언제나. 근데 이게 넣는다는 센스가 어떤 얘기냐면 디멘전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이 녀석의 디멘전이 n이면 이 d는 어떤 en보다는 큰 어떤 디멘전에다가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센스에서 들어가냐면 그 매트릭을 보존하는 센스에서 언제나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자세히 설명하려면 그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가지고 절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냥 여길 수 있다라는 거가 수학적으로 개런티가 되는 거냐면 언제나 리마니안 매니폴드는 어떤 큰 디멘전의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의 सब셋이다. 라는 거는 수학적으로 개런티가 그냥 이렇게 여기도 수학적으로 100%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진짜 함의를 의미 있게 이해하는 거는 정말로 많은 공부가 이제 필요하니까 거기까지는 질문하시면 갈 수 있지만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하면 이제 이걸 아이소메트릭 임베딩이라고 하는 거가 보장이 돼요. 근데 이 정리는 되게 요긴해요. 요긴한데 네, 더 이상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제가 페이퍼에 있는 거 다 숨겨놓으려고 하는 건데 좋은 가정들을 다 겁니다. 좋은 가정이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매니폴드라는 건 기본적으로 유클리드 공간이랑 다른 거거든요. 기본적인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유클리드 공간이 이렇게 완전하게 평평한 공간을 지칭해요. 반면에 매니폴드의 예시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스피어. 혹은 스피어는 아니더라도 어떤 타원이 적당히 구부러져 있는 거. 어떤 토러스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유클리드 공간일 필요가 없어요. 매니폴드라는 제가 리마니안 매니폴드라는 단어를 쓰면 그래서 이 나이스 컨디션이라는 거 뭐냐 그러면 유클리드 공간에 비하면 이게 휘어 있는 어떤 공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소위 말해서 커베이처라고 불러요. 어떤 휘어져 있다라는 걸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베이처가 적절히 다 어떤 커베이처라는 컨셉이 있으면 그건 적절히 다 바운드 되어 있다라는 게 이 나이스 어썸션들이다. 그러니까 근데 커베이처 앞에도 여러 형용사들이 실제로는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그 휘어져 있는 거를 서술하는 어떤 그 양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적어도 다 바운디드 돼 있다라고 가정하는 게 지금 이 나이스 컨디션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커베이처가 어떤 휘어져 있는 게 어떤 무한대로 휘는 어떤 무한대로 블로우업하는 그런 것들은 다 배제한다 정도로만 여기시면 이제 됩니다. 물론 이것도 자세히 설명하려면 할 얘기가 많지만 제가 이렇게 블랙박스 처리하겠다는 거. 그래서 그 가정 하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앱은 그냥 R 뒤에 subset으로 여기시고요. 그냥 그리고 그 R 뒤에 subset에서 어떤 이너 프로덕트가 그냥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그냥 되고요. 그냥 수학적으로 틀린 말은 사실 아니고. 근데 사실 굉장히 큰 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해를 이제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 잃는 거는 많아요. 하지만 수학적으로 지금까지 한 말은 이제 틀린 거는 이제 없고 그리고 이게 공간이 휘어 있는 정도가 나쁘지 않게 휘어 있는 그런 공간을 생각하자. 라는 게 지금 그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의 모든 설명을 다 차포를 다 버리고 그냥 그 정도로 여기겠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M에서 적분하는 게 노테이션에 불편하시면 이게 RD의 सब셋에서 적분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뭐 괜찮겠다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제 그 다음에 퀀터티를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커널을 아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널 펑션 h를 도입을 해서 그걸로부터 이제 밴드위스를 가지고 kh를 정의를 했으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붙여요. 근데 이제 붙이는데 얘는 이제 그 포지티브 파라미터를 받아주는 거니까 이 i라는 맵이 매니폴드를 RD의 सब셋으로 여기게 하는 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i라는 걸 쓰면 실제로 그냥 RD의 엘리먼트로 그냥 보내주는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RD의 이제 원소 두 개의 그냥 놈을 구해요. 그냥 놈을 구하면 이거는 논 네거티브 밸류가 보장이 되고 x랑 y가 다르면 무조건 포지티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kh다 집어 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x만 픽스를 해놓고 이걸 y에 대한 적분으로서 이제 돌리되 뭐를 곱해서 적분하냐면 그 어떤 가우시안 함수 같은 그 어떤 probability density를 곱한 걸로써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실제로 probability measure에 이제 해당하는 겁니다. 매니폴드 위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양을 이제 정의를 해주고요. 그 혹시 불편하시거나 이제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적어도 수학적인 오브젝트는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제가 대충 우겼지만 그래서 실제로 준 거는 K를 줬고 커널을 줬고 KH를 주고 여기는 probability measure고 그래서 이제 KH를 probability measure에 대해서 이 각 X마다 지금 이렇게 Y에 대한 적분으로 정의한 거를 지금 이제 PHX라고 이제 부르겠고 제가 이 용어는 얼마나 사실 의미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단어를 호칭 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가 지금 M 전체에서 지금 적분이니까 일종의 평균을 이미 일종의 익스펙테이션이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K 틸다 람다 H라는 걸 이제 도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H는 밴드위스였고 이 논네거티브 람다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그 지금 이제 X랑 Y 요거에 대해서 얘로 그냥 얘를 생각을 해주고요. 밴드위스에 대해서 얘를 생각해주고 위에서 정의한 얘로 각각 x, y에 대해서 구해가지고 그걸 곱해서 그 람다 승한 걸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노멀라이제이션 해주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요 노멀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거에다가 다시 프라이빗 메저를 곱해가지고 다시 얘를 정해줘. 이것도 또 다른 노멀라이제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수학적으로 복잡해요.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그래서 제가 지금 필요한 블록은 다 스크린에다가 위치를 시켜놓고 같이 좀 볼게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가 준 거는 커널 펑션만 있으면 KH가 나오고 그걸로부터 PH 정의하고 그리고 그걸로부터 K 람다 H 틸다 정의했고 그리고 그걸로부터 D 람다 H 틸다를 일단 정의를 했어요. 일단 의미는 곱씹어 보기 전에 일단 블럭들은 지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양을 정의를 할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다시 아까의 그래프 라플라시안으로 들어갈게요.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목적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 그래프 혹은 이거예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 그래프 라플라시안을 걸 정의하는데 필요한 거는 얘는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f가 주어진 시점에서 그냥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얘는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만 얘기해 주면 되거든요. 여기만 얘기해 주면 얘는 자동으로 사실 노멀라이제이션에서 정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결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하는 작업이에요. 지금 이 그 데피니션을 보시면 이렇게 펴놓을게요. 이 지금 정의를 보시면 여기를 먼저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라플라시안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아까 정의처럼 f 빼기 모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f를 집어넣어 주는 것마다 f를 빼고요. 얘는 일종의 그냥 노멀라이제이션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고 아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게 여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기서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할이.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래프 라플라시안의 그 부분에 지금 어떤 아까 WIJ에 해당하는 그 파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는가 지금 보니까 그 뭐에 그냥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아까 D 오메가 J들을 DI로 그 나누어 준 이 형태가 지금 여기에 그대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뭐냐면 K 람다 H 틸다에 대해 팀 틸다를 프라빌리티 메저를 기준으로 적분한 양들을 다시 지금 얘는 그걸 뭐 하고 있냐 그것들을 다시 노멀라이제이션 한 것들이거든요. 그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아까 했던 거랑 직관에서의 뜻은 같아요. 노멀 그 이제 그래프 라플라시안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 녀석을 여기다가 붙이고 얘는 그냥 붙여준 거예요. 그 일단 조금 정의가 좀 비자명하긴 한데 괜찮나요? 일단 정의 자체. 그 의미는 설명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네. 정의가 된다. 이렇게 간 거고. 그러면 이게 뭐냐?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 리마니안 매니폴드에서 나이스 어썸션 그러니까 모든 커베이지들 적절히 다 바운드되어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그 지금 저희가 정의한 이 녀석 있잖아요. 이 어떤 라플라시안의 이 어프록시메이션을 부르는 건 정확하게 뭐가 되냐면 이 녀석 얘가 뭐였냐면 얘를 다시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이 지금 델타 S라는 녀석이 뭐였냐면 어디 갔냐 이거였어요. 여기에요.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S가 0일 때가 정확하게 매니폴드에서의 라플라스 벨트람이고 S가 0이 아니면 이게 정확하게 웨이티드 라플라시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매니폴드의 정의가 실제로 되어 있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현재.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여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지금 이 H가 이제 줄어들면 H가 지금 줄어들면 그걸로 일단은 수렴한다라는 거를 가르쳐 줘요. 이 정리가. 나이스 어썸션 하에서. 그리고 그냥이 아니라 얘가 앞에 어떤 적절히 개수가 붙어 있어요. 이건 이 나이스 어썸션으로부터 어떤 증명을 그냥 페이퍼에서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C1, C2가 정확하게 뭐냐면 C1은 이 K라는 커널 펑션에 요 지금 요거 집어넣은 거에 대한 적분이고요. 정확하게. 그리고 C2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그 베리언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Y 제곱까지 해 가지고 그 어떤 적분한 거가 C1, C2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C1이랑 C2는 K라는 커널 펑션이 주어져 있는 시점에서 정해지는 컨스턴트예요. 그리고 K에다 저희가 뭘 걸어놨냐면 DK 컨디션 걸어놨거든요. 처음부터 가정 자체에다가. 그러니까 이건 파이널 밸류로 잘 정의가 돼요. 어떤 K에 걸려있는 가정으로부터. 그리고 자유도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C1, C2가 정해지면 얘 저희가 알아요. 얘 저희가 압니다. 그리고 이거 저희가 알아요. 그 이제 다시 프로세스를 다시 보면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일단 수학적인 정의로만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그 미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K가 정해지면 이거 잘 정의되고 이거 잘 정의되고 이거 잘 정의되고 그랬을 때 지금 이걸로 지금 이제 얘가 어프록시메이션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장점이 있어요. 어떤 센스에서 장점이 있냐면 만약에 얘를 먼저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라플라스 베트라미는 실제로 리마니안 매트릭만 주어져 있으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녀석이에요. 이 S가 적어도 제로일 때는. 그리고 S가 0이 아닐 때도 그러니까 프로바빌리티 덴시티 P가 주어져 있으면 얘는 사실 알거든요. 그러면 이 C1, C2까지 아니까 얘를 사실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얘를 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우리가 리마니안 매트릭을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이 녀석의 장점은 뭐냐 얘는 매트릭이랑 아무 그러니까 상관이 있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이제 어떤 근사할 수 있는 어떤 시기기는 하죠. 여기에서 이제 매트릭 기여도가 이제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 빼고는 없어요, 사실은. 이게 계속 등장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연결이 되어 있다 정도예요, 현재.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건 어디까지만 현재 얘기가 되어 있냐면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그 수순이 첫 번째, 리마니안 매니폴드가 주어져 있으면 리마니안 매니폴드로부터 이 웨이티드 라플라시안이 정의가 돼요. 이거는 G만 있으면 정의가 돼요. G랑 이 지금 덴시티라고 하는 P만 있으면 이 트라이앵글 S는 잘 정의가 돼요. 그리고 커널이라는 걸 주면 거기서 커널이라는 걸 주면 그걸로부터 지금 이 관계를 얻는다. 하지만 지금 이걸로부터 그래프 라플라시안이랑 상관을 맺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이 녀석은 지금 그래프 라플라시안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어떤 혼종인 거죠. 이 녀석은. 하지만 이 혼종이 지금 어떤 원래 우리가 생각해보자 했던 라플라스 벨트람이랑 상관이 이제 있는 녀석이다라는 게 이 정리가 가르쳐줍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질문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그 커널을 합성하는 것도 웨이트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웨이트를 가한 거랑 두 번째 웨이트를 가한 거랑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말씀하시는 약간 좀 건가요? 네, PS 한 것도 웨이트잖아요. PS가 어딨지? 잠깐만요. 아 지금 밴디. 저 웨이티드 라플라시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냥 가중합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떤 의미를 각각 단계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나요? 일단은 좋은 질문인데 좋은 질문인데 어떤 그가 일단 그 몇 개를 좀 분리를 좀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RN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R1이라고 합시다. 그냥 단순하게. R1의 라플라시안은 그냥 두 번 미분한 오퍼레이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그때 여기다가 이 PS를 곱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냐라고 만약에 질문을 하면 P는 여기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면 진짜로 그 가우시안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곱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얘는 어떤 거에 대응되는 거냐면 그 저희가 R1에다가 주는 매저를 이제 르벡 매저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는 그 전체 적분 기준으로 적분이 무한대가 되는 거인데 그 가우시안을 곱해놓으면 이게 프로바빌리티 매저가 되죠. 전체 적분해가지고 이제 1이 되는 프로바빌리티 매저를 주는 거라서 그래서 얘는 그 프로바빌리티 매저의 근데 제가 이게 너무 수학적인 설명이라 사실 말하면서 좀 거시기 하긴 한데 이 녀석은 지금 어떻게 주고 있는 거냐면 그 프로바빌리티 매저를 기준으로 지금 정의하고 있는 라플라시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왕 멍멍이 소리 하는 김에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관점으로 돌아가는 거냐면 이 관점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호치라플라시안이라는 컨셉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맞죠? 네, 그리고 네네. 이 관점에서 저희가 D를 꺼내고 여기서 D 스타를 정의하는 이 과정에서 힐베르트 스페이스 스트럭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힐베르트 네네. 스페이스 스트럭처에서 여기서 그 적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저 PS를 해주는 행위는 뭐냐면 이 적분에다가 PS를 곱해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 매니폴드 전체에서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매저를 프로바빌리티 매저로 바꾸는 거가 지금 저
PS를 해주고 있는 이펙트가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D스타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녀석의 디펜드에서 바뀌는 게 저 트라이앵글 S예요. 전달이 좀 되나요?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운 말일 수 네. 있어요. 두 번째 거는요. 커널 곱하는 거는 그래서 스무즈를 그냥 네네. 지금 이 두 번째 파트는 연결이 된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 커널을 이제 근데 이건 얘기를 좀 잘해야 되는 게 일단은 지금 그래서 이 두 개가 관계가 되는 게 이게 S가 이렇게 되는 S에 대해서 지금 관계를 이제 맺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정리 자체는. 안 그러면 일단 관계가 안 맺어지니까. 일단 그래서 지금 S는 이 특정 여기서 지금 람다랑 상관을 맺고 있는 그 S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커널도 가우시안 같은 PDF를 곱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프로버빌리티 메저를 같이 합성해 주는 건데 그러면 두 개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 관점은 아니고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질문 알아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점이 아니고요. 제가 얘기를 좀 잘 해보려고 할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적은 물론 좀 더 얘기를 해야 되지만 지금 저희의 목적은 매니폴드가 있어요. 그럼 매니폴드에서 네. 유한계의 포인트를 뽑아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네. 그래프로부터 그래프 라플라시안을 만들었을 때 그럼 만약에 여기서 포인트의 개수를 저희가 그 MCMC처럼 개수를 막 늘려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얻어지는 그래프 라플라시안의 어떤 근사가 실제로 저희가 매니폴드에서 들고 있었던 라플라시안, 그러니까 라플라스 베트람이랑로 수렴해 간다라는 게 저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로직이에요. 어떤 기본적인 방향성 자체는. 그래서 지금 그 목적에서 얘는 지금 이 우변이 지금 현재 기분이에요. 우변이 지금 현재 기분이고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이거를 근사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커널을 가지고 근사를 한 것일 뿐이에요. 단지. 그러니까 이래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지금 좌변이 이렇게 되는 녀석에서 이런 거를 가지고 하면 되더라라는 게 일단 맞는 거죠. 물론 이게 여기서 이제 어떤 커널이라고 하는 거 해석이랑 당연히 깊게 관계가 이제 있겠지만 얘가 프로바빌리티 덴시티랑 상관이 있는 그런 관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커널 자체의 좋은 성질 때문에 이렇게 수학적으로 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목적이라고 보는 게 그냥 좀 더 지금 저희 관점에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커널 처음에 S 별로 곱해줬던 거는 처음에 PS를 해줬던 목적은 그냥 프로버빌리티 메저 처음에 PS를 유한으로 해줬던 거는 바꾸기 위해서. 프로바빌리티 메저를 만들기 위해서 얘는 네, 감사합니다. 그게 목적이고 지금 그 녀석에 대해서 지금 근사하는 과정에서 커널이 등장한 거는 맞아요. 네, 해석은 여러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계속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로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당연히 얘랑 그럼 그래프 라플라시안을 연결을 지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을 지을 거냐면 다시 한번 그냥 적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들어놓은 이 그 라플라시안의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거의 진짜 정체는 이거예요. 그냥 지저분하게 다 적어놨습니다. 다 적어놨고 반면에 그래프 라플라시안이라고 부르는 형태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좀 갭이 있어요. 두 개가 상당히 다르죠. 일단은 지금 이쪽은 매니폴드에서 살고 있는 거고 지금 아래쪽은 포인트 몇 개 파이널스에서 살고 있는 녀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긴 했는데 이 노멀라이즈 그래프 라플라시 하는 걸 생각을 해줄 건데 그 역시 목적은 여기를 정의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를 정의하는 게 목적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를 이제 불러주면 정의해주면 되니까 이거 어떻게 정의해주냐면 그러니까 지금 매니폴드가 RD의 सब셋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정 자체가. 그래서 RD에서의 이거 IID 다 뭔지 아시죠? 그 아이덴티컬리,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아이덴티티 디스트리뷰티드 이제 랜덤 벡터들을 들고 와서 그래서 그 녀석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줄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스몰 x의 경우는 여기다가 그냥 스몰 x로 바꿔서 집어넣으면 같은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형식이고 어떻게 정의해 줄 거냐면 커널은 여전히 저희가 아까 정의한 거 그대로 갖다 쓸 거예요. 그래서 커널에다가 이 얘네들을 이제 RD의 포인트로서 보고 i는 그냥 m을 RD로 쏴주는 그냥 맵이에요. 그래서 RD의 포인트로서 보고 그래서 RD에서 놈을 h제곱으로 나눠준 거를 k에다가 집어넣는 게 지금 분자고 그리고 지금 똑같이 이 녀석에 디펜드하는 걸 노멀라이징한 걸로 나눈 거에 람다스는 해줘요. 형식이 같아요. 근데 단지 여기서 이 녀석은 아까는 이제 적분이었는데 이번엔 그냥 썸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 노멀라이징을 해주고 있는 그 녀석이 돼요. 그래서 사실 형식이 정확하게 같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이걸로 정의를 해주고 얘를 정의해주고 이 녀석은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를 다 지금 썸을 한 걸로 얘는 똑같이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형식에서 다 똑같이 맞춰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거 지금 썸으로 그냥 정의를 한 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게 일단은 그 어떤 그 답이에요. 그래서 이 정리가 가르쳐 주는 게 그 x1부터 xn이라는 이제 IID 랜덤 베리어블들을 어디서부터 가지고 오냐면 그 저희가 계속 아까 꺼내고 있었던 프로바빌리티 메저 있죠. 이 녀석. 얘를 생각합니다. 얘가 지금 프로바빌리티 메저예요. 이 녀석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덴시티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지금 여기고요. 그거가 지금 여기고. 그래서 그 녀석의 덴시티도 우리가 아까 계속 꺼내서 쓰고 있었고, 그리고 아까 어프록시메이션하는 과정에서 S랑 람다의 관계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갖다 쓰기로 하고, 그리고 나이스 어섭션 다 걸고요. 이제 커베이지들 다 바운드 되어 있는 거 다 걸어 놓으면, 그러면 바운더리가 아닌 이거 그 컴플리먼트라는 뜻입니다. 바운더리가 아닌 모든 포인트랑 스무스 펑션에 대해서 뭐가 성립하냐면 그 지금 저희가 정의한 그래프 라플라시안 이겁니다. 현재. 그래서 이 그래프 라플라시안이 정확하게 이제 뭐가 되냐면 그 이 녀석의 리밋이 지금 여기서 n이 지금 등장을 해요. 이 녀석.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내줄 때 이게 정확하게 얘로 간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거를 어떤 걸 건너뛴 거냐면 이게 사실 어디로 수렴하냐면 여기로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지금 잡아놓은 이 녀석 있죠. 여기로 사실은 가는 건데 제가 그걸 그냥 떼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렴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게 그 얘를 거쳐가지고 여기로 간다라는 걸 제가 그냥 형식을 떼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h가 0으로 가고 이제 이게 어떤 무한대로 가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그래프 라플라시안이 정확하게 웨이티드 라플라시안으로 간다. 그리고 C1, C2는 아까 K로부터 정의해야 되는 컨스턴트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제 적어도 티어레티컬하게는 뭐를 이제 주는 거냐면 그걸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프 라플라시안이 있더라도 지금 여기서 샘플링하고 있는 랜덤 벡터들을 엄청나게 크게 키워주면 실제로 이제 매니폴드의 라플라시안이랑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걸 티어리티컬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부터 그 논문들 일단 방향은 이 컨버전스 레이시라던가 아니면 이 녀석의 아이겐 벡터랑 이 녀석의 스펙트럼이랑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런 쪽으로는 수학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어떤 그 리서치 토픽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관심 갖고자 하는 거는 그 매니폴드의 라플라스 벨트람이랑 어떤 그래프 라플라시안의 실제로 티어리티컬하게 관계를 맺는다. 그 얘기를 일단 좀 같이 보고 싶었어요. 괜찮나요? 일단 여기가 그 한 가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측면입니다. 좀 신기하긴 해요. 제 개인적으로 이거 좀 공부하면서 말이 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혹시 라플라시안을 노멀라이즈하는 과정이 필요한 건가요? 꼭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그 얘가 지금 먼저 기본이니까 얘로 지금 근사하는 과정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그냥 이거다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걸로 나눠주는 게 이제 필요해지는 그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의는 사실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 라플라시안의 경우만 해도 버전이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이제 있는데 근데 저희는 사실 여기다 여기다가 사실 또 나눈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h제곱분의 1로.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에 지금 있죠.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그냥 맞춰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 목적이 이게 이렇게 근사가 되는 관계가 이렇다는 것이 꼭 이 형식을 써야 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냉정히 얘기하면. 혹시 그 샘플링을 하는 입장에서 라플라시안이 원래 우리가 쓰는 게 있고 여기다가 스케일로만 두 배를 키운 게 있는데 그러면 작동 방식이 어떤 직관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뭐가 녹아 있는 거냐면 그 매니폴드를 그 알기에다가 넣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알기에 네. 넣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이 스케일링을 만약에 해주면 이 방식을 저희가 정한 방식에 따라 가지고 디펜던시를 봐야 되고요. 그 질문이라면. 근데 이제 만약에 되게 단순한 상황 예를 들어서 R2에서 어떤 S1이나 어떤 R3에서 그냥 S2 같은 걸 넣어놨다. 그러면 그 녀석에 맞게 어떤 스케일링 해주면 구체적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네. 지금 이 I에 디펜드한다. 그냥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네네. 하지만 제가 요거 지금까지 한 얘기 다시 다 까먹어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거는 뭐냐면 그래프 라플라시안이랑 웨이티드 라플라시안 혹은 라플라스 벨트라미 오퍼레이터가 관계를 맺는다. 카더라 정도로 필요하고 오늘 그 이후에 할 얘기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예시 하나만 그냥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제가 이거 보고 솔직히 좀 화났던 게 뭐냐면 몇 가지 좀 리마크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그젬플을 일단 먼저 좀 볼게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세요. 그래서 지금 그 포인트가 4개. 포인트가 4개고 V1에서는 V2랑 V3로 연결이 되고
V2에서는 V1이랑 V4로 3까지 다 세 점에서 세 개로 다 연결이 되고 V3는 2개, V1은 한 개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adjacency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일단은 다이아고널 파트는 다 0으로 두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랑 연결된 거라서 그냥 0으로 두는 것 같고, 이거는 그가 이제 1, 2 성분이니까, 그래서 1이랑 2 사이에 지금 연결되는 거를 그냥 보는 거라서 여기서, 그리고 이게 웨이트를 다 1로 주겠다고 한 건데 실제로 그래프 공부하시는 분들 이게 1이거나 0일 이유가 전혀 없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단 매트릭스를 이 연결관계 및 주어져 있는 엣지에 있는 그 어떤 넘버로부터 구성을 해주고, 디그리는 그냥 단순히 뭐냐면 그 지금 각 벌텍스에 대해서 나머지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의 개수로 다이아고널만 채우는 거. 그게 그냥 디그리 매트릭스예요. 되게 단순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2개, 여기서는 3개, 여기서는 지금 2개, 여기서 1개, 그냥 끝. 그럼 그래프 라플라시아는 그냥 어떻게 잡아주는 거냐면 그냥 D 빼기 A가 정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히려 좀 약간 짚고 넘어가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 그래프가 바뀌면 당연하지만 그래프 라플라시아는 바뀌어요. 그래서 설령 그래프가 똑같더라도 이거 엣지에 주어져 있는 넘버가 이래야 되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 라플라시아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 법 따위는 세상 천지에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런 매트릭스를 그래프 라플라시아나 여기자라고 하면 그 녀석에 대응되는 그래프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그래프가 똑같은 게 주어져 있더라도 라플라시아는 어떻게 생겨야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도 같은 맥락을 같이 하는 거냐면, 리마니안 매니폴드에서도 실제로 이 라플라시안의 형태는 뭐에 디펜드 했었냐면 리마니안 매트릭스 초이스에 디펜드합니다. 이 형태가. 그런데 매트릭은 한 개가 아니에요. G는 한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트릭을 바꿔주는 것마다 다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제 중요한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캐노니컬한 초이스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그래프 라플라시안이 되었든 어떤 라플라스 벨트. 물론 어떤 이제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에서는 어떤 캐노니컬한 초이스가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논문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보려는 레퍼런스는 뭐냐면, 여기까지 지금 제가 본 다음에 그 보려는 레퍼런스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공부하려고 하니까 얘를 쓰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두 논문 다 레코드가 남고 있지만 마음에 안 들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논문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지금 이거 납득하시는 과정에서 뭐만 알고 계시면 되냐면, 요 지금 그래프 라플라시아는 어떻게 계산한 건지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앞에서 했던 얘기 다 필요 없습니다. 앞에서는 뭐 근사랑 관련이 있다, 그냥 보고. 그러니까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오늘 얘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페이퍼를 다짜고짜 어떻게 던지냐면, 그 어떤 논 네거티브 넘버 시그마, 이거 6 아닙니다. 시그마이고, 그 A 시그마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준대요. 그래서 지금 형식이 다이아고널을 전부 다 1 플러스 2 시그마로 맞추고요. 다이아고널 그걸로 맞추고, 그 옆에 붙어 있는 걸 마이너스 시그마로 맞추고요. 그 중간에 있는 거 다 0으로 맞추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거만 마이너스 시그마를 맞춘 거가 A 시그마라는 매트릭스의 정의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A 시그마는 아이덴티티 마이너스 시그마 L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L은 discrete one-dimensional Laplacian which acts in indices,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물음표라고 적어놓은 건 이 말을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해서 그렇긴 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 말이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이 기호에서 보셔야 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 지금 예시에서 보셔야 되는 것과 같이, 그래프가 정해져 있어도 그래프 라플라시아는 유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웨이트를 어떻게 엣지에다 주느냐에 따라 이거 저희가 주기 나름인 거잖아요. 냉정히 얘기해서 각 모티베이션 따라서. 그래서 실제로 요 설명을 보고 이게 그래프 라플라시아는 걸 이해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냐면 그래프 라플라시아 아니라 그냥 매트릭스예요.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 라플라시안으로 여기자라는 건 오케이. 근데 이렇게 생긴 게 그래프 라플라시안, 이거는 동의할 수가 없는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래프 라플라시안을 여기기로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매트릭스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그래프 라플라시안을 볼 때 얘를 이렇게 보자라고 한 건데, 그럼에도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럼에도 뭐 어쩌라는 것이냐 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그리고 제가 강조한 것 같이 그래프 라플라시안은 저게 하지 않아요. 네. 잠시만요. 네. 저게 라플라시안 스무딩이 찾아보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좋은데, 그 폴리곤으로 이미지 같은 걸 만들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애들이 좀 삐죽삐죽삐죽하고 약간 좀 이렇게 스무드하지 않을 때 그 폴리곤을 약간 스무스하게 이렇게 당겨줘가지고 그 폴리곤 간의 간격을 조정해가지고 약간 좀 동글동글하게 만드는 그런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그때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스무딩이. 그래서 이게 그 스무딩 방법 할 때 사용되는 제네럴한 그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했던 질문 중에 하나는 저 조금 찾아보긴 했는데 저는 일단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래서 어쩌라는 것이냐. 약간 그거를 약간 제 방식대로 좀 해소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저 지금 저 두 논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하나는 그래서 라플라시안 스무딩이라고 본인들을 이제 부르고 물론 이제 어떤 컨텍스트가 존재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있고 랑지빈 다이나믹스가 특히 랑지빈 다이나믹스는 해밀토니안 그러니까 HMC랑 상관이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첫 번째 경우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니까 그 그레디언트에다가 얘를 붙여요. 다시 강조하지만 A 시그마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의 인버스를 붙여 놓은 거예요. 형식이. 그리고 그 랑지빈 다이나믹스에다가도 그레디언트에다가 얘를 똑같이 붙여요. 그래서 A 시그마 인버스를 붙여놓고 그리고 얘는 이제 그레디언트 센트랑 차이가 그 랜덤 퍼터베이션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여기다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들어가요. 그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일단 보죠. 그래서 지금 얘가 저희가 이 세미나에서 다루고 있었던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포멀리즘에서는 실제로 이게 제가 늘 까고 있었던 포인트가 그거였죠. 그러니까 이 그레디언트가 유클리디안 그레디언트다. 근데 스페이스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가 아니면 이 그레디언트를 취하는 방식이 틀린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보정해 주는 거가 여기예요. 그래서 이게 리마니안 매트릭 G가 주어져 있을 때 얘까지가 얘까지가 그레디언트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매니폴드에 맞는 버전의 매트릭을 써주는 거가 이제 퍼포먼스에 영향을 행사한다라는 게 어떤 근본적인 이제 생각이 흐르고 있는 방향이고 얘는 어떤 그 러닝 레이시라고 보통 부르는 그 녀석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그 리마니안 랑지빈 다이나믹스의 케이스도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G가 그 다프로덕트의 경우는 이게 정확하게 G가 아이덴티 매트릭스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얘가 그냥 1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뿐이에요. 그 위의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것들이 여기에 지금 앞에 역시 웨이트로서 이제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이제 등장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마치 이제 G가 이제 1이면 그 아이덴티 매트릭스면 그 그냥 다 트리비얼해지니까 그냥 알고 있는 상황이 그냥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여기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G를 A 시그마로 대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대체하는 게 리즈너블하냐? 라는 거가 여전히 질문으로 남아요. 왜냐하면 이 리마니안 센스에서는 리마니안 그레디언트를 취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웨이트가 G 인버스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한 거니까 이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라플라시안 스무딩이라고 하는 거는 리마니안 매트릭을 일단 A로 지금 바꾸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리마니안 매트릭의 초이스가 유니크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면 똑같은 논지에서 A라는 초이스도 유니크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냉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꼭 써야 된다는 논리 일리가 없어요. 네, 그거를 꼭 써야 될 이유는 없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보니까 뭐가 또 맥락에 있냐면 그러면 이거 저희가 지지난 세미나에서 다뤘던 그 해밀토니안 새롭게 정의했었던 게 이제 있었어요. 그 어떤 리브프러그 이제 인테그레이터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녀석이 G를 쓰지 못했던 이유 자체가 그 심플렉틱이 깨지기 때문이고 볼륨 프리즘이 깨지기 때문이라는 게 포인트였는데 이거 A 쓰면 이거 안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A는 컨스턴트 매트릭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포멀리즘이 리즈너블하다면 사실 얘는 이것만 스터디를 했는데 이걸 해밀토니안으로 들고 와가지고 이 라플라시안 스무딩을 해주면 재미를 볼 것 같아요.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는 좀 약간 생각을 해볼 게 있어 보여요. 이건 언급을 하고 싶었고. 자, 그러면 저게 뭐냐? 혹시 RLD에서요. 네네네. 그 DT의 개수가 어디까지인가요? DT가 여기까지예요. 아, 그 DT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저 잘 몰라서요. 아, 죄송합니다. DT가 저기까지예요. DT가 여기까지고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써놨으면 좋았을 거예요. 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붙어 있어요. 아니다. 죄송해요. 제가 처음에 말한 게 맞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두 줄로 적어놓은 거 이게 지금 DBT 파트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DT 파트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다가 DT를 적어주는 게 맞아요. 맞는데 제가 그냥 귀찮아서 레퍼런스 그냥 그대로 써놓은 거. 원래 DT 붙는 게 수학적으로 네. 맞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게 이제 뭐냐. 그래서 제가 일단은 갖고 싶었던 퀘스천은 이게 뭐냐라는 질문으로 계속 환영이 되는데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함수 해석으로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 반학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어떤 대상이 있고 만약 이거 정의 모르시면 그냥 Rn 생각하시면 된다. 파이나이트 디멘전 벡터 스페이스는 언제나 반학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하나를 줘. 근데 이게 이 반학 스페이스라는 용어 때문에 그런 건데 파이나이트 디멘전이면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오퍼레이터는 언제나 모든 점에서 다 정의가 되는데
그 인피니트 디멘셔널, 그러니까 반학 스페이스 일반적으로 인피니트 디멘셔널이거든요. 거기서는 일반적으로 오퍼레이터가 모든 점에서 정의가 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의가 되는 데만 본다라는 게 이게 도메인 오브 L이라고 하는 그 노테이션이에요. 근데 이것도 얘기하려면 또 함수 해석 얘기를 한참 해야 돼서,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다 카더라 정도로만 그냥 여기시면 되고, 그냥 RN에서면 그냥 알고 계시는 그냥 RN에서 RN으로 가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레귤러 밸류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뭐냐면 그 계속 요 형식을 염두에 놓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적은 이거예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거가 관심사예요. 지금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지금 얘가 well-defined이 되는 거를, 이게 well-defined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인버스 맵이에요. 그러니까 리니어 오퍼레이터였어요. 인버스 맵이에요. 그리고 이게 인버스 맵이면서 이게 또 좋은 성질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직관적으로 여기는 거랑 같은 건데, 그래서 이게 잘 정의가 되는 걸 레귤러하다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레귤러하지 않는 것들을 저희가 스펙트럼이라고 이제 부르고, 이 스펙트럼이 정확하게 파이나이트 디멘션 벡터 스페이스에 이걸 정확하게 아이겐 밸류라고 정합니다. 근데 인피니트 디멘션을 반학 스페이스에는 일반적으로 그 아이겐 밸류만 있지는 않아요.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고. 그러니까 그럼 보세요. 지금 저희 목적은 얘예요. 얘가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시그마가 뭐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냐면 스펙트럼이 아니어야 된다는 뜻이 돼요. 레귤러 밸류여야 된다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의미를 지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냐면, 그러니까 그 얘를 지금 웨이트로 지금 주고 있다. 얘를 지금 웨이트로 주고 있다. 이거를 보고 있다.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시그마가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그냥 단순히 숫자 수학적으로만 그냥 해석을 하려는 겁니다. 제가 컨텍스트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공부가 좀 더 필요한 것도 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게 아이겐 스페이스를 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의미 자체는.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웨이트를 지금 주고 있는. 그러니까 L이 지금 이 녀석이 인버스가 존재하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의 웨이트를 주자. 그냥 그 뜻이에요. 그냥 수학적으로는 결국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걸 라플라시안 스무딩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냥 뜻은 L에 대해서 지금 이게 잘 정의가 되는 그런 시그마에 대해서 그냥 얘를 웨이트로서 주자라는 게 그냥 수학적으로는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해석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이거 뭐가 좋으냐? 라는 것 쪽으로 초점을 맞춰.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거 보고 그래서 들었던 생각은 얘가 그래프 라플라시안에 상관이 있다는 건 별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 인버스로서 지금 정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만 이게 이 형식이랑 그래프 라플라시안에 상관이 있다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중요한 건 이 형식 자체가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쓰이냐면 아까 이제 저 지금 형식이 이거를 그 서큘런트 매트릭스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다이아고널 형식이 지금 다 똑같고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D-1번째 거 넣고 이런 식으로 쭉 C1까지 적층하고 얘는 그 반대로 이쪽 로어 트라이앵글 그 반대로 그냥 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을 이제 서큘러 매트릭스라고 부르면 이 녀석의 장점은 이거 저희가 다 콘크리트하게 알고 있어요. 이 녀석의 엔트리들은. 그러면 이 녀석의 그 아이겐 벡터들은 정확하게 뭘로 주어지냐면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거 지금 오메가 J는 그냥 이거거든요. 그 각 지금 J마다. D는 지금 이거 D by D 매트릭스니까 기본 컨스턴트.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를 이미 저희가 알아요. 이러한 형식의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때의 아이겐 밸류도 저희가 다 알아요. 그 얘기는 실제로 저희가 A 시그마 인버스를 이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적는다고 하자. 그래서 여기 아이겐 밸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지금 Q에 해당하는 그 오소고널 매트릭스 파트가 정확한 아이겐 벡터들로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성분들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컴퓨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 얘도 다 알잖아요. 얘 그냥 이렇게 그냥 정해지거든요. 여기다가 그냥 각각 아이겐 밸류에다가 스퀘어 루트만 각각 그냥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인즉슨 이거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시그마가 정해지는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알고리즘을 가지고 연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냥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거를 한 다음에 FFT가 들어가고 이것도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거는 원래는 이거 계산이 필요한 녀석인데 계산이 필요가 없이 그냥 컨스턴트 매트릭스를 곱해주는 건데 더 나이스하게 곱해줄 수가 있는 그냥 그거인 거예요. 그냥 진짜 정체는. 그래서 역시 이것도 그냥 뭐의 문제냐면 아이덴티 매트릭스보다 좀 더 나은 매트릭스를 그냥 곱하는 문제로 그냥 사실 보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 생각에 중요한 해석은 이게 그래프 라플라시안인 거랑 솔직히 말해 별로 상관없어요. 그냥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형식의 매트릭스면 실제로 여기서 FFT 테크닉이랑 상관 있는 것도 이 매트릭스라는 거가 중요한 것이 지금 A 시그마가 이 형식으로 적혀 있다는 게 별로 포인트가 아니더라고요. 이거든 아니든 이건 알 바 아니고 지금 이게 이 형식인 거를 만족을 하면 A 시그마가 그럼 그걸로부터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를 다 아니까 그러면 여기 웨이트 지금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안다는 거죠. 반면에
리마니안 매트릭을 여기다가 주는 경우에는 이거 다 계산해 줘야 되거든. 각 컴퓨팅마다 다 구해줘야 돼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장점이 있겠죠. 그냥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의미에 대해서 이제 본다고 하면 어쨌거나 지금 이게 인버스가 잘 정의가 되는 그런 시그마에 대해서 지금 그 아이겐 스페이스가 아닌 또 다른 스페이스 쪽으로 이제 그 웨이트를 그만큼의 이제 웨이트들을 그냥 할당해 주겠다 정도로 그냥 해석해 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수학적. 제가 혹시 CI에서 WI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어디요? CI에서 WI를 구한 건가요? 얘네들이요? 얘네들은 그냥 이제 식이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미지의 넘버고요. I는. 그래서 지금 D는 기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J마다 그 J가 지금 이제 1부터 그러니까 이제 0부터 D-1까지 다 정해지니까 얘는 다 기분인 거예요. 실제로. CI랑 상관이 없습니다. 오메가 이 지금 WJ들은. 그 질문 맞나요?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데 C의 함수가 아닌가요? 아이겐 밸류는 지금 C에 대한 함수고요. 아, 아이겐 밸류는 네네네. C에 대한 함수고 아이겐 벡터는 무관하고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네네. 그 D가 데이터 개수가 맞나요? 좀 읽어보니까 데이터 개수라고 나와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그래프를 이제 저번에 그 구성하는 그 파라미터 벌텍스의 개수였는지, 저번에 파라미터 개수인지 아니면 데이터 개수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잖아요. 저번 주에요. 그랬었던 것 같네요. 살펴보지 않았어요. 네. 네. 혹시 일단 그래서 수학적인 거는 제가 거기까지 준비했고 그 질문이나 코멘트 이제 있으시면 하고 마무리하고 또 잠깐 얘기하죠. 이게 네. 이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SG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택 컨스턴트 러닝 레이트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컨스턴트 러닝 레이트 플러스 뭔가 알파를 곱해 줘서 조금 더 나이스한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어떤 포인트들이 어떤 샘플 셋 포인트들이 존재를 하면은 만약 그 포인트들이 우리가 맞춰야 되는 어떤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과 되게 유사하면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그 지오메트리 위에서 올라갈 수 있다. 지오메트리 위에서 뭔가 올라간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를 이제 약간 이렇게 인스파이어 되어 있고 그게 실제 프랙티컬하게는 되게 간단한 매트릭스 꼴을 곱해주는 형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F가 이제 코스트 펑션이라고 그냥 볼 때 그래서 지금 맞아요. 거기다가 어떤 적절히 어떻게 웨이트를 줘야지 적절히 갈 것이냐. 그래서 그 아이덴티티가 아닌 걸 이제 고려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그 리마니안 매트릭을 곱하는 거가 이제 그걸 내추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이제 부르는 녀석인데 그거 대신에 이러한 컨스턴트 매트릭스를 곱해주면 재미를 볼 수가 있는 상황도 있다 하더라 정도인 것 같아요. 그 보통 저희가 이런 테크닉들이 이제 그 세컨 오더 이제 GD잖아요. 그게 이제 해시안이 되면서 앞에 있는 러닝 레이스를 상당히 우리가 그 로컬, 그러니까 지오메트리를 고려해서 들어가는 형태의 꼴이 되어 있는데 좀 그 꼴을 우리가 어떤 그래프라고 하는 걸로 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래프를 우리가 만드는 거는 이제 그런 그래프 라플라시안이라는 어떤 우리가 하나의 그냥 단순히 다이어고널 텀 빼기 어드제이지 매트릭스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가 좀 그 미묘한 부분인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실제 그래프 라플라시는 아무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솔직히 별 상관없어 보이고요. 그냥 핵심은 A 시그마라고 하는 매트릭스 서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이 서큘런트 매트릭스 형식을 그냥 만드는 것만 목적으로 보이고요. 제 정말 솔직한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생기는 거 사실 별 관심사 아니고 그냥 이거가 이렇게 주어지는 시점에서 이거 다 계산이 정해져 버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굳이 해석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논문 봐도 이게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요거를 굳이 가지고 온 이유가 그래프 라플라시안이 유일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잘 골라주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목적은 얘가 그 서큘런트 매트릭스가 되도록 우리는 고르자. 그러니까 실제로 퍼포먼스랑 상관없이 일단 그렇게 정하자고 한 거죠. 왜냐면 계산해서 재미를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충분히 동감한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좋게 어떤 그러니까 그래프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사실 서큘런트 매트릭스라는 꼴이 사실 되게 무궁무진한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거의 무궁무진한 것들을 잘 찾으려고 하는 어떤 방법을 뭔가 녹이려고 했을 때 이제 결국엔 저는 인제 지오메트리를 잘 모르니까 저게 인제 헤시안이잖아요. 네네. 헤시안이 그렇죠. 그렇죠. 헤시안의 인버스와 되게 유사한 서큘런트 매트릭스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라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되면은 좀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제 프랙셔럴 하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00만 번 공감하고요. 100만 번 공감하고 만약 그래서 사실 오늘 한 얘기가 그거를 이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갔냐?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 라플라시안과 어떤 그 데이터들이 살고 있는 매니폴드의 라플라시안이 실제로 이제 관계를 맺고 있고 적어도 맺고 예예. 있고 그랬을 때 사실 이제 요것들이랑 관련해서 이제 A 시그마를 어떻게 추출해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질문이 되겠죠. 어떻게 세팅하는지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그것과 이제 별개로 저는 그냥 이 포인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요거 똑같이 HMC에다 쓰면 될 것 같은데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A 네. 시그마를 바꾸는 것도 이슈지만 그냥 A 시그마 이 포멀리즘을 가지고 HMC에다 쓰면 이거 볼륨 프리즘 이거 다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컨스턴트 매트릭스 곱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애시당초 지금 이제 GD나 이런 데서 재미를 보면 당연히 여기서 재미 보겠죠 아마도 어지간해서. 예. 그런 네, 거. 아니면 약간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저희가 그 서큘런트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헤시안 매트릭스를 사용하지 않고 좀 되게 빠른 시간에 사용하기 위해 저희가 뭐 비주얼 인포메이션 같은 걸 많이 썼잖아요. 그게 저 G예요. 그쵸. 그게 인제 G인데 인제 그거를 인제 조금 더 완화해서 그냥 어떤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인위적인 게 아니고 하여튼 네네네. 그런 인위적인. 네. 예, 인위적인 어떤 서큘런트 매트릭스를 우리가 넣었을 때도 퍼포먼스의 향상이 존재를 하고 아니면은 그거를 어댑티브하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피처 인포메이션도 어쨌든 간에 상당히 많은 포인트들의 계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어쨌든 그 네네네. 네. 네. 어떤 같은 공간 안에 있는 베리언스와 인트라 디스턴스를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건데 만약 그렇지 않고 상당히 간편하게 서큘런트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는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게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어떤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있었을 때 만들어주는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된다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약간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뭔가 그냥 우리가 그냥 생뚱맞게 그냥 줬을 때 지가 알아서 막 어댑티브가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주는 어떤 이런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 존재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학문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런 방식으로 논문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그것도 되게 좋은 접근법인 것 같긴 합니다. 그거 사실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요 얘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레코드 정리하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수학적인 얘기를 조금은 할게요. 그러니까 리마니안 지오메트리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로컬하게는 포인트마다 이게 적절히 어떤 RN의 어떤 볼이랑 대응이 되는 이런 컨셉이 이제 있는 거예요. 구멍은 나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이제 있고 그리고 각 포인트마다 탄젠트 스페이스가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제 이 매트릭을 가지고 뭔가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프랙티컬하지 않는 수학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다뤄요?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거의 다루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냥 대충 봐라 이런 걸로는 진짜로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보통 할 수밖에 없냐면 모델을 3가지를 도입을 해요. 하나는 스피어,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RN과 그리고 나머지 한 개가 이제 하이퍼볼릭 스페이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매니폴드의 정보로부터 제가 오늘 나이스 컨디션이라고 불렀던 게 뭐가 커베이처의 바운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가 지금 단어 정확하게 쓸게요. 어떤 리치 커베이처라고 하는 거가 어떤 로어 바운드가 얼마를 갖는다. 그러면 그걸로부터 이게 근데 사인은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걸로부터 이 3개의 공간이랑 비교로 바꾸는 거예요. 모든 문제. 그래서 실제로는 M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M이 관심사예요. 그런데 M을 공부하기 위해서 M이랑 커베이처상 가장 비슷한 3가지 공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3가지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M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M에 대한 정보는 이 셋 중에서 어떤 기준 공간이랑 비교를 할지를 고르고 그럼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3가지 공간들에 대한 정보로부터 도로 이제 M에 대해서 M은 대충 이런 걸 만족해야 돼. 이게 미분기 어떤 기하학의 어떤 가장 큰 철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지금 저희가 뭔가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계산을 토대로 얘를 적절히 구할 수 이제 있으면 그런 기준이 이제 사실 어떤 줄 수 있으면 굉장히 재밌는 그 연구가 되겠죠. 클레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레코드는 아까 여기까지. 너무 많이 휘어져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하한으로 잡히나요? K가? 리치 커베처에서? 그 상한이 아니라 하한. 레코드 이것까지만 해놓고 끌게요. 그 매트릭을 테일러 전개를 해보면 1 빼기 그 어떤 이제 세컨드 오더 파트가 여기가 그 이제 리만 커베이처라는 게 나오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수학적으로 제대로 얘기하려면 근데 이거 유튜브 채널에 사실 올라가 있어요. 최근에 한 친구가 해놨어요. 그리고 디터미넌트 이 녀석에다가 이게 볼륨이에요. 실제로는 이게 볼륨인데 이 녀석도 테일러 전개를 해보면 이것도 1 빼기 세컨드 오더 파트가 뭐가 되냐면 여기가 리치 커베이처고 그래서 리치 커베이처는 뭐냐면 볼륨의 세컨드 데리버티브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볼륨의 볼륨의 해시한 텀을 지칭하는 녀석인데 그래서 볼륨이 휘어 있는 거에 하한이 정해지면 그걸로부터 세 가지 모델 공간이랑 비교를 하는 거가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의 어떤 가장 큰 줄기예요. 레코드는 여기서 정리할게요.